멈추세요. 그 여자가 목걸이를 훔쳤어요. 클로 금은 빵 안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른 체격의 사탕장수가 떨리는 손으로 부유층의 화려한 공간 속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이며 숨겨진 진실과 정의에 대한 도전,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격차에 대한 교훈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비명은 작은 흔적일 뿐이었지만 클로 금은방의 답답한 공간을 찢어 놓을 정도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기 전, 모든 시선이 그 사탕장수에게 집중되기 전, 이 이야기는 번화한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난과 부의 경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12살 민준이는 준서 거리에서 등장합니다. 작은 사탕 가방을 들고 희망 가득한 눈빛을 가진 채로 말이죠. 그러나 그의 가냘픈 어깨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그는 병약한 할머니와 함께 도심 외곽의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주한 거리를 지나면서 고급 상점들이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곳에서 민주는 사람들 틈을 헤쳐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탕 한 봉지 사주세요. 그러나 그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는 민준을 차갑게 힐끗 보고는 고개를 흔듭니다. 너 같은 애가 여기 오다니. 다른 데 가라. 또 다른 여성은 고급 가방을 들고는 비웃듯이 말합니다. 저 애가 금은방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면 아마 바닥이나 닿겠지. 그 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민준의 가슴을 찌르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익숙한 인내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런 경멸적인 시선과 조롱,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차가운 대우에 익숙해졌습니다. 준서 거리의 햇살이 서서히 내리며 민준의 건조한 머리카락을 비추고 그곳의 상점들은 여전히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발걸음을 옮기며 손에 든 사탕 가방을 팔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거리 끝에서 민준은 멈추고 클로 금은방을 바라봅니다. 금은방의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보석들이 빛을 발하며 그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민준은 자신이 운명적으로 변하게 될 순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서 거리의 클로 금은방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정교한 보석들이 빛을 내며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유리 너머로 보석들이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권력과 사치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직원들이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상류층 고객들의 요구를 맞추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중앙에는 준서, 엄격한 관리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서, 엄격한 관리자는 그의 전문성 덕분에 항상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금은방 전체를 주의 깊게 살피며 직원들의 작은 실수에도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에게 클로 금은방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이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이었으며 그 명성은 완벽함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민주는 금은방 앞에서 멈춰 서서 반짝이는 보석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의 가늘고 작은 다리가 조금 떨리며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는 그저 몇 봉지의 사탕을 팔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은방 안의 빛이 이상하게도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유리문을 손으로 밀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금은방의 경비원인 H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민준이 가난한 아이임을 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다가와 입구를 막고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 자리가 아니야. 다른 데 가. 민준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작지만 인내심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사탕 가방을 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탕 몇 봉지 팔고 싶어요. 그러나 H씨는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손님 방해하지 마. 가서 다른 데 가.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누구도 민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어깨를 조금 움츠린 채로 조용히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금은방 안을 바라보며 왜 그런지 궁금해했습니다. 금은방의 자동 유리문이 열리며 민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 여성이 우아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고급 가방을 들고 하이힐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 여성은 서현, 상류층의 손님이었으며 그녀의 완벽한 외모는 금은방 직원들이 즉시 고개를 숙여 인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서현님, 오늘 저희가 새로 입고된 최신 모델들이 있습니다. 서현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의 시선은 마치 수집가처럼 전시된 보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섬세하게 벨벳 받침대 위에 놓인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입가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가져와 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어조로 직원들이 바로 준비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경력이 풍부한 하은 씨로 그녀는 하나하나의 보석을 유리장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서연 앞에 정렬했습니다. 밖에서 민주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행동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연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든 반지 하나가 아마도 민준과 그의 할머니가 여러 해 동안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민준은 잠시 뒤로 물러서서 근처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는 사탕 가방을 열고 아래를 보았다가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번졌습니다. 그는 그저 궁금해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사탕을 사본 적이 있을까? 이 모델은 어때요? 하은 씨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살짝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보석에 집중했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더 보고 싶어요. 직원들은 계속해서 다른 보석들을 꺼내며 금은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미소 뒤에는 잠깐 스쳐가는 계산된 시선이 있었습니다. 마치 기회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 민주는 여전히 안을 지켜보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보석들의 아름다움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매장 내 직원들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서연이 유리문 너머에서 민준을 살짝 훑어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며 시선을 돌렸고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며 분위기가 북적거렸고 민준은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서연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작은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델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찾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미소 속에는 조금은 예측할 수 없는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클로 금은빵 안은 여전히 고급스러운 전시회처럼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보석들은 그 가치가 극명히 드러나며 부유한 사람들만이 손댈 수 있을 정도의 고급스러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세련된 모습으로 다가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사실 그건 자신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은 씨는 새로 가져온 목걸이들을 조심스럽게 쟁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금과 백금으로 된 목걸이들이 블랙벨벳 위에 고르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 개를 천천히 집어들고 손으로 살짝 돌려보며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이건 괜찮네요. 하지만 아직 내가 찾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였습니다. 외모는 여전히 변함없었지만 그 손이 목걸이를 잡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 듯 보였고 마치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 민주는 계속해서 안을 지켜보았습니다. 금은방의 눈부신 빛 속에서도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완벽한 외모를 가진 서연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은 씨가 돌아서서 다른 보석들을 가져가던 순간 서연은 갑자기 손에 쥔 목걸이를 단단히 쥐고 고개를 숙이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미세해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민주는 밖에서 그것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목걸이는 서연의 외투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의 가슴은 쪼여왔고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밀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훔쳤어. 그 생각은 민준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그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금반지를 손에 쥐고 손가락에 끼워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름답네요. 하지만 오늘은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은 씨는 돌아서서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고쳐 입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민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에 목격한 장면들은 그에게 무언가를 외면할지 아니면 말할지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사탕 가방을 다시 한번 쳐다본 후 유리문 쪽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어떤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작은 심장은 마치 무엇인가를 외치려는 듯 요동쳤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자신감을 나타내며 고급스러운 공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외투 주머니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여전히 그녀의 옆구리 쪽에 그대로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금은방은 일상적인 업무에 바빴고 그 누구도 그 완벽한 외모를 가진 여성에게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밖에서 민주는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눈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방금 목격한 일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일부는 그만 돌아서고 싶어 했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것에 맞설 용기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작은 심장은 그를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탕 가방을 꽉 쥐고 작은 발은 마치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문 쪽으로 다가갈 때마다 민준의 가슴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카운트다운처럼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르며 민준은 금은방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세요. 저 여자가 목걸이를 훔쳤어요. 그 말은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원래 떠들썩했던 공간을 완전히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경악하며 그 가늘고 긴장한 얼굴을 한 소년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문 가까이에 서 있었고 몸을 살짝 돌리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차가운 미소를 띠며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 거지? 몇몇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준만이 떨리는 손을 쥐고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부인할 수 없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코트 주머니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봤어요. 여자가 목걸이를 주머니에 숨기는 걸. 공기 속에 긴장감이 가득해졌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 그리고 경비원까지 모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여전히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나를 이렇게 비방한다고. 누가 너의 말을 믿겠어?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 주머니를 확인해 보세요. 주변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호기심과 의심, 혼란스러움이 섞인 눈빛들이 서연에게로 쏠렸습니다. 서연을 직접 응대했던 하은 씨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서연님,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녀가 말을 끝내기 전에 서연이 목소리를 높이며 끊었습니다. 너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저 낯선 아이 때문에. 그때 경비원이 성큼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저리 가, 애야. 여기서 이런 짓 하면 안 돼. 나가. 내가 경찰 부를 거야. 민준은 몸을 비틀며 작은 손으로 강한 손길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단력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주머니를 확인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벌을 받을게요. 하지만 제가 맞다면 여러분은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금은방 안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말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가게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서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손은 가방의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함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처의 나이가 지긋한 손님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말이 맞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아이가 사과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뭐가 있으면 그럼 너는 뭐라고 설명할 거냐? 그 말은 마치 불씨처럼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추었고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를 감추려 했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손에 쥔 가방의 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온몸에 땀을 흘리며 여전히 작은 전사처럼 서 있었고 거짓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클로금은 빵 안은 이상할 정도로 답답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고, 그녀는 여전히 가방의 끈을 꽉 쥔 채 자꾸 손끝으로 안정감을 찾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빛 속에 잠깐 스쳐가는 불안이 보였습니다. 금은방의 관리자인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오랜 경력을 가진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상황이 이렇게 긴박해지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찼습니다. 서연님, 모든 것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주머니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었지만 또 일부는 서연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 여성은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고급스러운데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서연은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리가 있겠어요. 정말 웃긴 얘기네요. 준서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말은 굳건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저희는 서연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있다면 저는 서연님께서 해명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서연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날카로운 말이었고 서연은 얼굴에 드러나는 불안을 숨기기 위해 애썼지만 눈빛은 쉽게 숨기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코트 주머니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이 금은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유리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한 공간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몰래 숨겨놓았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조명이 반사되며 보석들이 눈부시게 빛을 발하는 순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은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몇 손님은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 여자가 훔쳤다고? 하은 씨는 충격에 빠진 채 눈을 크게 뜬 채 서 있었고 그 누구도 서연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한쪽 구석에서 그 목걸이가 떨어지는 장면을 지켜보며 그저 넋을 잃은 채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쁨도 승리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허탈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런 장면을 결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몇 초간의 침묵이 지나고 서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거만한 목소리였지만 이전의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이건 아마도 착각이었을 겁니다. 언제 이걸 집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녀의 변명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 고객이 고개를 저으며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착각이라고요? 그런 착각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서연은 준서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저를 비방할 수 있죠? 한 아이의 말만 믿고 제 명예를 훼손하다니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준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목걸이에 머물러 서연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연님. 진실은 명백하고 필요한 말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클로금은 아는 진실이 드러난 후 여전히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목걸이는 유리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반짝이는 빛 속의 실망과 함께 그 무게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미약한 변명은 더 이상 눈앞의 진실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두 손은 축 늘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냘픈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더니,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약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목걸이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누명을 쓴 걸 봤어요. 할머니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쓰셨어요. 민준의 말이 끝난 후 금은 빵 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고 목소리는 울먹이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잘못된 돈을 갚기 위해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작은 임시 거처에서 살면서 비 오는 날이면 집이 셀까 걱정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저는 아무리 사람을 모르더라도 이런 고통을 다시는 누군가가 겪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민준의 작은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마치 자신만에게 말하듯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다시는 울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도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게 하고 싶어요. 단지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몇몇은 가슴에 손을 얹고 조금은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 씨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준서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의 눈에는 감정을 감추기 어려운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조용하지만 깊은 공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때때로 가장 작은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줍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할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따뜻한 바람처럼 금은방 안에 퍼졌고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의 실망 어린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고 준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한 것 같아요. 저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어요. 준서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준서의 눈빛은 존경으로 빛났습니다. 넌 정말 옳은 일을 했어. 가끔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넌 보여줬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금은방 안의 공기는 모든 긴장이 풀리며 차분해졌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들은 표현할 수 없는 후회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그곳에 작고 여리지만 예상치 못한 힘을 발산하며 서 있었습니다. 준서는 민준을 바라보며 원래의 엄격한 표정에서 진심 어린 감동이 묻어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용감했어. 많은 어른들보다 훨씬 용감했어.
민주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희망의 빛이 어리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작지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준서는 금은방의 직원들과 고객들을 돌아보며 그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실과 정직은 누군가가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작더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박수를 치다가 곧 모두가 함께 박수를 보내며 민준의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그 박수는 단지 민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용기와 진실을 지지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준서는 다시 민준을 바라보며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줬어.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준서는 사무실로 들어가 작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봉투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작은 선물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선의를 거절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도 미소를 지으며 몇몇은 민준과 그의 할머니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은방 안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탕을 팔던 소년과 금은방에서 밝혀진 진실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감동을 담아 그 이야기를 전했고 몇 날 후 민준의 모습은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며 정직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과 할머니가 사는 외곽의 작은 집으로 찾아가 도와주었고 그들 덕분에 민준은 진실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해 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이 아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눈물이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민준과 할머니의 삶은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민준이 자신이 한 일이 단지 공정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여전히 진실이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 용기,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좋은 가치를 함께 나누세요.